MBC 보도와 연결시켜 보면요. MBC 보도는 선관위 공식 자료를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샘플을 많이 돌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미래한국 연구소에 돈 들어간 게 없다, 신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공짜로 해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진 루트로 회계 책임자 통해서 받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 없이 그렇지. 누군가한테 공짜로 정치 그 선거에 쓰이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거하면 그게 바로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지. 이러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예, 당선 무효야.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부정수수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는 회계 담당자로서 어마어마한 증언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완전히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는 완전히 다른 정통성에 관한 겁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논란을 지금 촉발시켜버리는 인터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네.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의 회계 담당자가 어제 증언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였다면 뇌물 아닙니까? 공직자가 아니었던 기간 같지만 모르겠네요, 그건. 공직자라면은 뇌물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검찰총장 기간이었다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대선 후보니까 그거는 걸리죠. 직무 관련성이 있게 선거를 받아야 진행하고 되기 있으니까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검찰총장하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한 게 사실이고 강혜경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 이미 괴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네. 뭐랄까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 거의 거짓말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김종국 박사님 그 느낌에 굉장히 동의하고 뭐냐면은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어제 강혜경 씨도 얘기한 게 미래를 내다보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역술인으로 불린 적도 있다. 본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역의 정치 컨설턴트가 대선 후보한테도 이렇게 접근해서 이래저래 하고 뭐 보궐선거에도 이래저래 관여하고 차세대에도 이래저래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칠불사에 밤에 갑자기 가서 꽃나무 심고 그게 그럼 갑자기 그 주지스님 모른다면서요. 주지스님 그때 잤대요. 네. 본인은 또 그것도 거짓 해명한 건데 네. 모르게 거기서 몰래 그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 꽃나무 심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때 그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두고서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과 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어제 인터뷰로 높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별로 정확성이 없어서 명확성이 없어서 그냥 검토하지 않았고 별일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은인으로 지금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치맥회동까지 자리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가 불렀고 그 야밤에 칠불사까지 가서 며칠을 천하람 의원이 거기서 머무를 정도의 어떠한 폭로성 기자회견이 그렇지. 준비되고 있었고 천하람 기자회견까지 그렇죠. 준비를 했었다. 그럼 그 내용이 별게 아닐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오늘은 드는 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 명태균은 누구 이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다 쭉 쓴 것도 있거든요. 별거 아닌 기사인데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1년 보궐선거 할 때 이미 이 사람 좀 위험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21년. 그렇죠. 21년 4월에. 근데 이 사람 좀 위험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까? 누구 덕분에? 그렇지. 누구를 이게 명태균 씨 자기 말을 빌리면 닭을 납품했는데 봉황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닭을 갖다가 납품을 하면 봉황이 된대요. 그 생생한 현실을 보여준 거죠, 명태균 씨가. 그렇지. 누구로? 이준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때 보면은 한 부산 경남 지역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그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21년 4월 전후에서 하는 얘기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게 6월인가 7월인가 뭐 그래요. 그렇지. 지금 6월, 7월 뭐 그 정도 시기인데 여름 지나면서인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 내가 만들었어 이러고 다니면서 사실은 좀 훨씬 더 저 사람이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네. 그러면 사실 서로 상부상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윤석열 후보는. 왜냐하면 2021년 3월 말까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4월에 나왔잖아요. 네. 4월에 나오고 본인은 6월 29일에 맞춰서 정치 선언을 한단 말이야. 딱 이 시기예요. 7월에 당대표 되고 그리고 7월에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만나잖아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짜들끼리 또는 이 처음으로 당대표 된 사람과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정치는 초짜야. 근데 명태균은 정치를 많이 해봤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코칭을 시작해줘. 그런데 어떤 바이브가 김건희 여사랑 비슷해. 본인은 주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이브는 비슷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사와 취미가 네. 관심사와 취미가 비슷해. 또 이제 마법이나 이쪽으로 사주나 명리도 볼 수 있고 뭐 이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급격하게 밀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는데 여론조사가 당신이 된단 말이야. 되는 여론조사가 팍팍 나와.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중동까지도 봤네.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가 발조. 의뢰해서 PNR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나 중앙까지도 막 받아. 야, 쓸만한 친구군. 분위기 잡아줘. 분위기 잡아줬어. 쭉 해. 끝나.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까지 너 와라. 그래서 초대를 했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는 공신이다, 야. 그리고 시점도 넌 공신이야. 2021년 네. 4월 달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아마 그 조사는 아마 윤석열에게 그렇겠지. 주려고 하는 데이터를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준석이든 누구든 정치인을 만나서 자기 데이터를 가공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바이어스를 자기가 잔뜩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가져가서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만들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에 계속 띄어 올려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의 업적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아주 좋은 이 말 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복을 시켜서 자기의 데이터 계속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시까지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최종적 어떤 종결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부부였었는데 이제 오늘 누구죠? 김태형 기자가 김태현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이제 뭐 오늘 다 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대남 씨. 김대남 씨 내용인데 네. 그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0대에 소위 조모 씨, 강모 씨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물이 이번에 바로 좋은 지역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거기 핵심적인 인물은 아시겠습니다만 황 씨? 예, 황 씨의 아들. 예. 그러니까 그 황 씨 황씨 아들이니까 아들도 또 황씨겠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 씨의 아들은 대통령과 30년 직이었던 황모 씨의 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는 적어도 이 명태균 씨의 데이터,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힘이 결합하면 예. 전략 공천이야 뭐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사실은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